면역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영양에 대해서 오늘 강연을 하게 될 국립암센터 강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해부터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면역력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영양관리,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선생님들하고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나왔던 인터넷 뉴스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력 떨어진 사람 몸에 더 빠르게 전이하고 부활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국은 면역이다. 면역이 취약하면 병균에 감염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괜찮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지, 그래서 건강을 챙기고 또 증진시킬 수 있을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면역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의를 보시면, 외부에서 우리 몸 안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침입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를 포착해내고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능력이고요. 생체의 내부 환경이 외부 인자인 항원에 대해서 방어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감염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흔히 이제 면역력이 떨어질 때 잦은 감기에 걸린다든지 장염에 걸린다든지 노로감염이나 구내염, 잇몸 출혈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조금만 무리해도 너무 피곤해 이런 증상이 좀 생긴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면역력이 떨어질 때, 그리고 신체 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더라도 면역 발생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암 발생 위험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요인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은 선생님들도 이제 상식적으로 많이 이제 언급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만성질환이나 뭐 스트레스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져. 네, 맞습니다.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이런 것들을 흔하게 이야기되곤 하지만 대부분은 부적절한 식습관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되고요. 영양 결핍에 있어서 필수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되실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은 열량을 섭취하게 돼서 비만이 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를 자주 먹는 경우에도 면역력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특정 영양소나 식품에만 영향을 받기보다는 대표적으로 비타민이나 무기질, 단백질 등 필수 영양소를 충족하는 균형 잡힌 식단에 의해서 면역력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면역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영양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영양소는 대표적으로 단백질이나 비타민, 그리고 무기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컬러푸드라고 해서 파이토케미컬 이런 거는 이제 뭐 컬러푸드를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진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컬러푸드도 면역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소고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소, 그 다음에 식생활 면에서는 나에게 맞는 양을 적절하게 먹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양을 적절하게 섭취하고 매일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단백질 식품을 다양하게 먹고 다양한 색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면 컬러푸드를 섭취하시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건강한 식생활에 필요하고, 물을 좀 충분히 먹는다든지 운동을 하거나 건강 체중을 유지했을 때 면역력이 많이 이제 증강이 되고 질병으로부터 많은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면역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영양관리에 세 가지 요소, 골고루 먹고 다양하게 섭취하고 나에게 맞는 건강 체중을 유지했을 때 면역력을 증강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크게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체중 유지,
그리고 골고루 먹는 거, 다양하게 섭취하는 게 선생님 너무 잘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상식적으로 아실 텐데 건강 체중이 내가 건강 체중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 체중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해 보는 시간, 이렇게 또 간단하게 계산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요. 체질량 지수라고 해서 비만도를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체질량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부모의 나의 신장 제곱에 현재 체중을 나누시게 되면 이 체질량 지수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 표에 보시게 되면은 18.5에서 22.9 사이에 내 지수가 나오게 되면 체중이 정상 범위고요. 만약에 계산을 해봤더니 25 이상이다 그러면은 비만이어서 내가 건강 체중은 아니구나, 적정 체중 유지를 위해서 살을 좀 빼야겠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갈 수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골고루 드시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고루 먹어야 면역력이 증진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골고루 먹는다는 거는 한 가지 식품, 한 가지 영양소로 음식을 먹어서 몸을 유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표에 나와 있듯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수분, 이렇게 골고루 영양을 섭취를 했을 때 우리 몸이 잘 유지가 되고 면역력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3대 영양소라고 되어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언급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을 먹으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또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공급받는 그런 영양소이고요. 나머지 비타민하고 무기질 같은 경우에는 신체 조직을 구성하고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 도우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비타민하고 무기질은 대표적으로 또 면역 기능을 증강시켜주는 역할도 하죠. 그리고 수분은 우리 몸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영양소를 섭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 보면은 식탁에 보면 다 식품과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은 이렇게 식품으로 기억을 하고 영양소를 섭취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자전거 그림은 6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먹어서 영양소를 빠짐없이 먹자, 이런 의미로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기억하시기 좋게 만들어져 있는 대표적인 그림이고요. 식품 구성 자전거라고 해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적절한 양의 수분을 섭취하고 뒷바퀴에 있는 6가지 식품군을 통해서 영양소를 섭취합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면 우선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탕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식품들은 대표적인 곡류에 해당됩니다. 곡류는 영양소 중에서는 탄수화물의 근원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에너지를 공급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체중이 감소되기도 하고요. 이 곡류는 몇 끼마다 섭취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정도 선생님들 식사를 하실 텐데 하루에 3번 정도 식사를 밥으로 해도 좋고 어떤 끼니에는 빵으로 해도 좋고, 여기에 아래 박스에 근원식품이 표시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고기, 생선, 계란, 콩류라고 해서 이 식품군은 단백질의 근원식품입니다. 그래서 역할은 근육이나 혈액을 만들게 되고요. 부족할 경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성장이 더뎌지는 그런 현상이 있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매 끼니마다 식사를 하실 때 짝꿍처럼 한 가지씩 드시거나 아니면은 많이 섭취해야 되는 어떤 키가 크시거나 아니면은 영양적으로 단백질 보충이 더 필요하신 경우에는
한두 개 정도 더 드실 수 있습니다. 박스에 있는 식품들이 뭐 예를 들면 고기, 생선, 닭, 해산물 등등이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채소와 과일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영양소 중에서 비타민이나 무기질, 또 기타 식이섬유소를 보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이고요. 채소는 매끼 2가지 이상 먹거나, 그리고 과일은 하루에 한두 번 정도의 횟수로 섭취하실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 우유 및 유제품인데요. 우유 및 유제품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 칼슘 이런 것들을 근본으로 영양소로 갖고 있고요. 주된 역할은 이제 뼈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양념류로 쓰이는 지방이라든지 당류 이런 것들은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양념으로 적당량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식품군을 통해서 음식을 권장하는 횟수만큼, 나에게 맞는 양만큼 먹었을 때 부족하지 않게 영양소를 섭취함으로 인해서 면역력을 증강시킬 수가 있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체중을 위해서 적절하게 건강 체중을 유지하고 골고루 먹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양하게 식사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40가지 정도가 되고요. 한 가지 음식이 모든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하루에 30가지 내외의 식품을 하루 동안에 고루고루 먹는 것이 먹었을 때 모든 필요한 영양소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하루에 보통 20가지 정도 식품을 섭취했을 때 옆에 있는 영양소들이 부족하게 되고요. 일일 24가지 이상 식품 섭취를 하더라도 옆에 있는 칼슘이나 철분, 리보플라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평균적으로 이렇게 20가지에서 24가지 정도의 식품들을 보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30가지의 식품인데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식품을 부족하게 먹길래 이런 영양소들이 부족할까 봤더니 채소와 과일의 섭취가 부족하고 우유나 유제품의 섭취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식품 자전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 정도의 우유와 유제품을 꼭 드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과일과 채소를 또 먹어야 할지,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어야 하고 부족해서 더 드시라고 했는데 어떤 과일과 채소를 먹어야 하는지, 과일과 채소는 대부분 항산화제나 식이섬유소, 그리고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해서 아까 컬러푸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움이 역할을 하고 그런 물질들이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항산화제는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암의 위험을 낮춰주고요.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대표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가 대표적이고, 식이섬유소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물질이고요. 곡류나 채소, 과일에 많이 들어있고, 앞전에 말씀드린 비타민이나 아니면 식이섬유소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파이토케미컬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고요. 미디어에서는 보통 컬러푸드라는 개념으로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파이토케미컬이고, 파이토케미컬은 파이토의 식물과 케미컬의 화합물을 합쳐서 식물화합물이라고 하고요. 보통 과일과 채소, 곡류에 있는 식품의 색깔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영양소는 아까 분류되어 있는 것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비타민이나 무기질, 섬유소 등의 영양소와 더불어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5가지 색깔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에 식품으로 이 색깔들을 하나씩 포함해서 드시게 되면 우리 몸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암 예방도 할 수 있고,
건강에서 이제 면역력도 많이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오색 동그라미 또는 건강 오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식품 구성 자전거와 오색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식단을 한번 차려봤는데요. 식사하고 간식 개념으로 이렇게 식사를 한번 차려볼 텐데, 식품 구성 자전거에 다 충족되는 식단, 그리고 오색 동그라미도 다 충족되는 식단이면 너무 좋겠죠. 보시면은 지금 이쪽인가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야채랑 지금 밥이랑 국은 잘 차려져 있는데, 식품군에서 찾아보시게 되면 단백질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구성해 보면 고등어구이를 먹는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단백질을 추가해서 드셔주시면 식품군을 다 포함해서 드실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은 또 채소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란말이도 보이고 어묵도 보이는데 채소는 이제 시금치 조금만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류를 포함을 할 텐데 여러 가지 색깔 중에서 색깔이 좀 포함될 수 있게 파프리카를 드시게 되면은 빨간색, 노란색도 드실 수 있고 빨간색도 드실 수 있고, 그래서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양배추 무침 이런 것도 있지만은 식사를 이렇게 드시면서 블루베리를 좀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나물 반찬으로 가지나물을 추가해서 드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색깔을 맞춰서 드셔주시면 좀 더 이렇게 영양 섭취를 하실 때 그 건강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식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침에 요즘에 샌드위치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예전처럼 살짝 밥을 드시기보다는 샌드위치를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샌드위치를 드실 때에도 이제 6가지 식품군을 살짝 생각해 주셔가지고, 빵은 탄수화물이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고기 같은 거, 닭가슴살이나 아니면은 간단한 슬라이스 베이컨이라든지 햄이라든지 이런 토핑을 단백질로 이제 꼭 넣어서 드시는 게 좋고, 나머지는 채소, 과일, 버섯, 양파, 토마토, 양배추, 피클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좀 넣어가지고 있는 것을 만들어서 먹거나 구매를 하실 때에도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식품을 섭취하시면은 골고루 밥하고 반찬하고 먹었을 때와 똑같은 효과를 가지실 수가 있고요. 샌드위치를 먹을 때에도 이 오색 동그라미도 같이 이제 고려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섯, 양파, 상추, 피클에서 하얀색과 초록색, 빨간색은 충족이 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주황색, 노란색이죠. 당근을 좀 넣는다든지, 보라색으로는 블루베리를 추가로 먹거나 아니면 양배추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생활은 정리를 간단하게 드리면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골고루 드시고 다양한 색의 채소와 과일 그리고 곡류를 드시는 거, 추가적으로는 육가공품 탄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거, 짠 음식을 섭취를 피하고 싱겁게 먹는 거, 술은 피하고 건강 보조식품이나 민간요법은 주의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면역력 증강뿐만 아니라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게 되면 암이나 대사증후군, 다른 만성질환들도 예방을 하거나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식생활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한 식생활은 면역력도 증강시킬 수 있지만 다른 암도 예방하실 수가 있고 전반적인 삶의 질도 향상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건강 챙기셔서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하실 수 있는데.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 추천.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 다이어트 식단.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게 다 건강한 식단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마음행에서 네? 우유를 잘 못 먹는데요. 매일 우유를 한두 우유요? 우유를 꼭 먹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예.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동양인들은 네. 유당불내증이라고 해서 우유에 유당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당을 분해를 하는 효소가 적기 때문에 이제 분해를 하지 않게 되면은 설사하거나 꾸룩꾸룩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유가 사실은 칼슘 함량이 다른 유제품에 비해서 단위당 굉장히 많고 흡수율도 높거든요. 그래서 유당분해 우유가 있습니다. 유당 제거 우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제품이 있어서 그런 거를 이용해 보셔도 좋으시고요. 뭐 소화가 잘 되는 우유, 뭐 속이 편한 우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섭취하셔서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드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거를 좀 꺼려한다, 그거를 먹어도 별로 좋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이제 유제품인 치즈, 뭐 저지방 치즈라든지 아니면 플레인 요거트 종류들은 유당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제품들을 이용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매일 하루에 하나씩 먹어야 돼요. 매일 하루에 하나씩 꼭 먹어야 돼요. 제가 잘 안 들려서 매일 하루에 하나씩 꼭 먹어야 되는. 우유 네. 우유를 뭐 치즈도 꼭 무조건 한 개씩은 아, 예. 우유 한 잔에 해당되는 치즈 양이 한 2잔 정도 해당이 되고요. 플레인 요거트는 이제 나오는 시판되는 용도의 한 180에서 200cc 정도까지 드시면은 적절한 양이 되실 수가 있고, 질문 잘 해주셨는데,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단위당 칼로리가 좀 다소 높은 식품이에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하루에 1, 2회 정도를 드시는데, 골다공증이 있거나 골감수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건강한 뼈 건강이 이제 정상이신 분들에 비해서는 또 칼슘 섭취량이 또 권장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2개 정도 우유를 2잔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요거트를 2번 정도 드신다든지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데, 또 이제 그러면 체중이 조금 이제 좀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방 우유나 아니면은 뭐 저지방 우유로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한 잔의 효과로 1.5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이제 고칼슘 우유 같은 경우는 일반 우유보다는 1.5배 정도 칼슘 함량이 많기 때문에 고칼슘 우유를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요거를 바꿔 끼면서 혹시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쭤봐 주시면 그때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